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경제 안보 전쟁을 치르고 있죠. 현재 그 전쟁 와중에 상대국 사업가를 중국으로 모셔서 비공식 국빈급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속내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미국 사업가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지난달 30일 중국을 방문했죠. 그는 딩쉐샹 국무부총리와 공업정보부 부장, 상무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중국 당국이 고위급을 총동원해 머스크를 비공식 국빈으로 환대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전략일 겁니다. 당시 머스크는 휴대전화도 가지고 가지 않았었고 좋아하는 트위터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이번을 포함해 무려 10여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은 그 이전 방문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머스크는 이번 중국 방문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에 붙였고 극히 일부 소식만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를 수행한 측근도 주샤오통 테슬라 글로벌 수석 부사장과 타오린 테슬라 중국 법인 부총재 단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국빈급 방문치고는 수행원이 초라해 보입니다. 머스크는 44시간 정도 중국에 머물렀죠. 머무는 동안 일정을 알차게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베이징 도착 당일 친강 국무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죠. 중국 외교부는 머스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삼상둥이처럼 서로 얽혀 있어서 나눌 수가 없고 테슬라는 디커플링을 반대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업정보부 부장도 머스크를 만났는데요. 그는 친강 외교부장을 먼저 만난 다음에 머스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은타오 상무부장도 머스크를 만났는데요. 양측은 미중이 경제 무역 부분에서 협력하는 문제와 중국에서 테슬라가 발전할 문제 등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교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미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데 동의를 하였고 중국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지원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 잠재력과 시장에 대해 확신한다고 화답했다고 하죠. 머스크는 장관 3명을 만난 데 이어 딩쉐샹 국무부총리와 비공개 만남도 가졌습니다. 딩쉐샹이 외국 CEO와 1대1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머스크가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리창 총리와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오랜 친구 리창을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틀 동안 무려 장관 3명과 부총리를 연달아 만난 것은 중국 공산당이 파격적인 대우를 베푼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친관과 만나는 날 저녁 머스크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 회장의 초대를 받아서 베이징 최고급 클럽 화푸이에서 만났습니다. 화푸이는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중국풍의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공식 만찬의 격은 국빈 만찬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3시간 동안 16개 요리로 구성된 코스를 즐겼다고 합니다. 머스크와 관련된 소식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머스크가 뭘 먹었는지 그리고 정의친 회장을 만났는지 등이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고 할 정도입니다. 중국 언론은 5월 31일 밤까지 이틀도 안 돼 머스크 관련 화제가 누적 조회수 1억 회 이상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소식에 따르면 머스크가 방문한 다음 날 머스크가 통일 메뉴 패키지를 체험하기 위해 특별히 방문한 고객도 있었고 그가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둘러본 뒤 전 직원에게 햄버거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국민이나 중국 기업보다 더 대우를 받는 초국민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팀 쿡 애플 회장이 받은 대접은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JP 모건 CEO, 스타벅스 CEO도 머스크와 같은 시기에 중국을 방문했지만 이들의 중국 방문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중국 공산당이 머스크를 이토록 극진하게 대접을 했음에도 머스크는 당시 공식적인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평소 트위터에서 맹활약하던 그는
이틀 동안 단 한 줄의 트윗도 올리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왜 머스크에게 그토록 극진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머스크를 각별히 환대한 이유는 자명합니다. 머스크를 통해서 해외의 기술, 금융 분야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디커플링은 환영받지 못하고 세계 선진 산업계는 중국 시장을 떠날 수도 없고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마저도 행동으로 우리 중국에게 신임표를 던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뭘 그리 망설이는가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보도를 최근에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기다리고 지켜보는 기업들을 끌어들일 바람잡이가 필요했고 머스크를 그 적임자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머스크를 통해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위장하려는 것이죠. 중국 당국의 머스크 포섭 전략을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쳐본다면 정경분리 술책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 낡은 수법을 이용해 미국과 유럽의 정계와 산업계를 분리해 상대하겠다는 전략이죠. 정치, 외교, 군사 차원에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세를 취해 해외 자본가들을 포섭하는 것이 기본 전술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 국방장관과는 대화를 거부하면서도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또 머스크를 인관대사로 초청한 것은 전형적인 정경분리, 즉 갈라치기 수법이죠.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사회, 특히 서방 국가들의 집단적 봉쇄와 보이콧에 직면했던 중국은 이 정경분리 수법을 통해서 서방의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도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죠. 중국 공산당이 정경분리라는 낡은 무기를 다시 꺼내들었지만 정말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전략은 아닐 겁니다. 경제협력을 발판 삼아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죠. 머스크는 방중기간 중국 당국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 이외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가급적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SNS와 전화도 중단했는데요. 이처럼 침묵하는 것 자체가 모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으로부터 뭔가 큰 이득을 챙겼을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머스크가 앞으로 신형 모델 3를 출시하는 등 3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타링크, 트위터, 첨단 로켓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이 있습니다. 모두 중국 공산당이 꼭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급변하는 신냉전 시대에 양쪽을 다 먹으려는 발상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서방의 포위망을 뚫을 머스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이든과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